제가 왔다 하고 나면 제가 카메라를 좀 찍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다가 조합원들이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걸 있다고 그러죠. 근데 지금 한 50분만, 20, 30분 될 것 같아요. 조합원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만 아셔서는 안 되고,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른 분들도 좀 내용을 전파가 됐으면 해서 촬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사업에 대해서, 재개발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 안 들어보셨죠? 네. 오늘 설명을 좀 듣고 나면 되게 좀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고칠 수 있으면 괜찮은데요. 희망을 보실 수도 있고 절망을 보실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선택은 아마 여러분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인문 1구역에서 저를 죽어라 욕을 해야 됩니다. 그 나쁜 놈, 성인들 뭐 못된 놈 뭐 이렇게 많은 욕을 할 겁니다. 하도 익숙해서 저는 뭐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관심을 갖고 나면 고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희망을 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알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고친다 그러면 아마 많이 속상하실 거예요. 불행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고 당할 때가 제일 좋죠. 알고 나면 바꾸면 괜찮은 거죠. 바꾸면 돈을 좀 많이 벌 겁니다. 못 바꾸면 내 손실이 얼마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아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편안하게 그래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을 지금 관리처분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내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죠. 이번에 처음으로 조금 알게 되셨죠. 그렇죠. 그 전까지는 왜 여러분이 모르냐면 여러분한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대개발 재건축을 하면 하늘에서 아파트 한 채가 뚝 떨어진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돈 10원도 안 냈죠. 근데 여러분 조합은 누군가가 돈을 끌어다가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왔죠. 뭐 총회 한때 뭐 비용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10원도 안 냈어요. 외상이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주택조합은 원래 조합한테 출자한 돈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주택조합한테 당연히 운영비 되고 땅 매입할 비용부터 되고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 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마저도 안 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냈더라면 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여러분들은 아마 그때 관심을 가졌을 텐데 누군가가 외상으로 해줄게 라고 하니까 누군가 열심히 돈을 빌려오긴 했죠.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내가 얼마 낼지도 뭐 생각 안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은 따로 있고 땅만 갖고 있지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럼 누군가는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고 그러면 결국 누가 하느냐 주인이 아무 신경을 안 쓰는 사이에 관리처분이 딱 끝나면 여러분은 땅을 내주기 싫어도 내줘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권리가 없습니다. 인가가 나고 나면 여러분 땅에 대한 권리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분양 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 청산하겠다고 빠져나가신 분들은 그 땅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다 분양 신청하셨죠, 여기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인가만 나는 순간 여러분 종전 재산에 이미 여러분이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세요? 그런지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알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관리처분이라고 하면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관리계획과 처분계획을 합친 겁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좀 쉽게 얘기하면 헌집 줄게 새집 바울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헌집은 여러분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그걸 이제 학문적으로 49조 6항에 의해서요 관리처분의 효과가 그럽니다. 관리처분 인가의 효과는 뭐냐면 종전재산을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종전재산을 처분해서 새로운 분양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종전재산을 비워줘야 누군가는 그 자리에다가 집을 지어서 여러분 분양할 걸 짓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일반에 분양하게 되는 겁니다. 관리처분이 바로 아주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까지 내 권리가 다 달아나도록 그 전까지 여러분들은 내 재산이 언제 달아나는지 내 재산을 얼마를 평가를 받고 조합에다가 내가 출자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아마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랬죠? 다만 그 재산에 대한 평가액을 통보받고 나서 분양 신청 때 생각보다 싸게 왔네 뭐 이 정도는 안 되는데 이 금액을 다 인정해 주는지 그나마도 종전 평가액은 그런데 비례율이 100%라고 보면 그 금액을 그만큼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고요. 비례율이 200%다 그러면 종전재산이 1억인데 2억 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례율이 50%다 종전재산이 1억인데 5천만 원 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 그러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비율, 여러분들끼리 돈을 출자해서 여러분들끼리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분양하는 건 나와서 거기서 수익 갖고 여러분이 분배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비례율이라는 게 계산할 때 여러분들 옛날 재산이요, 종전재산 평가해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을 해서 여러분이 팔아야 될 수입, 총 수입, 여러분이 낸 돈도 있지만 일반 분양에서 들어오는 수입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편하게 하면 종은 수입, 빼기 사업비 뭐 이라고 곱하기 100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종전재산을 얼마로 쳐줄 것이냐, 우리가 사업에서 얼마나 남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게 비례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종전재산을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 재산이 좀 낮게 평가되어 있다, 기분이 나쁘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기분상 문제일 뿐입니다. 왜요? 요걸 만약에 높이면 비례율은 떨어지나요? 올라가나요? 요걸 높여버리면 내려가죠. 비례율이 내려가면 내가 내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기분만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종전재산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거꾸로 종수입이 높으면 여러분 비례율이 높아지나요? 낮아지나요? 높아지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 비싸게 해야 되겠어요? 싸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여러분 거를 억지로 비례율만 기본상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분양가를 높이면 요거는 높아지는데 문제는 내가 미리 낼 돈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똑같죠? 네. 의미가 이것도 기본상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거 재산은 손대지 말고 네. 다만 외부에 판매해야 될 상가나 일반 분양물은 높아졌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못 높이죠. 왜요? 주변에 시세라는 것도 있고, 네. 여러분이 또 잘 지어야 비싸게 팝니다. 근데 여러분이 막 얼마나 잘 지어 놓으셨어요? 잘 지을 예정입니까? 여러분 모르죠. 내 집을 얼마나 잘 지는지 지금 모릅니다. 내 거 돈 얼마나 일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 왜 여러분 지금 하나도 보지도 않았거든요. 조합의 사람들은 알까요? 그 사람도 별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사업은 딱 하나입니다. 성공은. 자, 내가 팔 물건을 비싸게 팔고 대신에 내가 나가야 될 돈은요. 사업비는. 요거는 무조건 낮을 수가 있으면 낮아야 되겠죠. 그래야만 여러분이 비율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다른 데 다 손대지 말아야 돼요. 이것도 손대지 말고 기분상의 문제인데 기분만 좋다고 하니까 손대지 말고 조합은 분양가 기분상의 문제니까 그것도 높이든 낮추든 손대지 말고 다만 내가 외부에 돌아야 될 수익금 그 다음에 내가 지출해야 될 사업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는 올려야 되고 하나는 낮춰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높일 수 있게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으세요? 아니 가격이 자, 잘 짓고 못 짓고는 두 번째로 합시다. 일반 분양가를 여러분이 결정합니까 혹시? 누가 합니까? 예? 아시기는 아세요?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혹시 아시기는 아세요? 여러분 분양가를 누가 결정하는지는 아세요? 일반 분양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원래 누가 분양하나요? 조합이 분양 주체인가요? 누가 분양 주체인가요? 여러분 사업 시행자가 누군지 아세요? 개념적인 것도 먼저 하십시다. 여러분의 조합을 시행하는 사업 시행자가 누굽니까? 조합이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합입니다. 여러분은 그 조합의 구성원이죠. 그러면 내가 법규상으로는 여러분이 조합이 분양을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분양을 하고 조합한테도 분양을 하고 일반자한테도 조합이 분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그리고 그건 시공사는 뭔가요? 갑을 병 따지면 조합이 갑이요. 을은 여러분 내지는 일반 분양자입니다. 조합원 내지는 일반 분양자. 자, 병은 누군가요? 집 지어줄 사람입니다. 시공사입니다. 그리고 야와 사이에는 얘가 갑이고 얘가 을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 사람을 놓고 보면 얘는 갑, 여러분이 을, 이 사람이 병이지만 조합 입장에서 집을 지어라고 할 때는 이 사람이 갑이고 이 사람이 을입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도 주인은 누굽니까? 조합이죠. 근데 조합이 내가 내 물건을 내가 가격을 못 매긴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일반 분양가를 결정을 못 합니다. 얘가 팔라는 대로 팝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라고 하세요?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해놨어요. 이번에 여기에 보면 관리처분에 앞서 여러분 시공계약서가 있습니다. 협의 완료된 시공사 공사계약서안 여러분이 다 찬성해줬죠? 여기에 왜 여러분이 분양가를 얘가 결정하게 했습니다. 분양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한테 현재로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현재로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좀 나쁘게 얘기할게요. 돈 내라는 대로 얘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주인 아닌가 이미 다 뺏겼어요 주권을.
무슨 내가 사업가예요. 내 물건은 내 맘대로 못 파는데 분양가도 그들과 협의해야 되고 대신에 문제는 뭐야? 분양 대행은 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얘는 분양사가 아닙니다. 그냥 시공사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땅을 사서 짓는 거에도 자기가 분양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요? 자기들 분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분양 대행을 하는 사람을 주어서 줍니다. 근데 얘가 분양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얘가 대행한다. 분양할 줄 모르는 놈이 대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가격을 결정 못하게 해야 되니까요. 내 마음대로 팔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비싸게 팔까 봐서 얘들은 전전긍긍합니다요. 비싸게 팔면 혹시 안 팔리는 놈이 있어갖고 돈 못 받을까봐. 얘들은 최소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으로 팔려고 합니다. 왜요? 부족한 건 여러분이 다 내줄 거니까. 이런 계약서에 여러분이 의결을 해놓고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OS가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던가요? 좀 쪽팔리지만 요즘 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찍으세요 뭐 이러던가요? 여러분 사실 이 계약서 알고 보면 되게 쪽팔려요.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근데 이 문동은요, 그냥 이렇게 마음씨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던가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죠. 무조건 찬성하면 된다고 그랬죠. 사업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돈은 내가 100원에 팔 수 있는 걸 만약에 90원에 팔았다. 여러분 10원 추가로 내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하기로 여러분이 이미 의결했으니까요. 근데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네, 고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여러분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요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데, 자, 이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도 우리가 이 수익금을 결정하는데 여러분한테 능력이 없어졌다.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이걸 일단 전제로 하시고, 이거는 이 계약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 계약서를 그렇게 써놨다 하더라. 그러시고, 자, 그러면 이거라도 좀 아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그렇다 쳐.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고쳐보자. 시공사하고 다시 얘기해서 이 비용 좀 우리가 알아서 좀 할 수 있게, 우리 조합이 주인공이 돼서 할 수 있게 주변 동네 시세도 충분히 조사해보고. 그런데요, 정말 재개발에서 웃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일반 분양을 뭐 40대 1, 50대 1로 성공리에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서 완판을 했대요. 그러면서 조합이 대단히 큰 공을 세웠답니다. 다른 조합에서 있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분양이 50대 1에 끝났습니까? 조합이 사업을 잘했습니까? 50대 1이 일반 분양이 만약에 끝났다고 칩시다. 조합은 사업을 잘했을까요? 아니, 판단 안 서시죠? 조합이 사업을 못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저런 경우에. 일반 분양이 한 방에 싹 끝났습니다. 50대 1로. 뭐 저때만 보면 조합이 잘한 잘한 거죠. 아,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이 얘기는 50대 1로 분양이 됐다는 얘기는 가격을 제 가격을 받았을까요? 쌌을까요? 싸게 했으니까. 네. 비싼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는 공이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장사를 잘하는 놈은 바로 이렇게 되면요. 되자마자 프리미엄이 몇천만 원 좋습니다. 아시죠? 부동산 하시는 분들 아시죠? 이렇게 되면 왜? 여기서 떨어진 놈들은 얼마 더 주고라도 사야 돼요. 49명은 사고 싶다고요. 똑같이. 다만 재수없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산 놈한테 어떻게 해요? 내가 3천만 원 더 줄 테니 나한테 다시 팔면 안 되겠니? 프리미엄이 붙죠. 근데 그 프리미엄은 누구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거였잖아요. 싸게 파는 마음이 그리 된 거예요. 누가 이거 못 팔아? 이게 무슨 성공이요? 갖다가 떨이 한 거예요, 떨이. 가장 성공은 뭐예요? 1대1로 파는 거예요. 그랬다면 짜스하게 내 가격을 받은 거야. 그죠? 자, 이걸 더 이상 성공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면, 근데 이거는 대단한 성공인 것처럼 홍보를 해요. 완판했대요, 50대 1. 조합이 칭찬해달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왜요? 아까 시공사 가격 결정하면서 바로 이런 불행이 여러 조합에 있거든요. 서울 시내에서. 근데 이거를 마치 조합이 일을 잘했다고 조합원도 박수 쳐줍니다. 잘 팔았대요. 이 많은 돈이 시공사는요, 원래 6개월 이내 아파트는 80%가 분양되면 성공한 사업자가 됩니다. 상가는 1년 이내에 80%가 분양되면 성공한 사업자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무조건 3개월 안에 분양이 안 되면 할인 분양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에다가 확인되어 있을 겁니다. 안 받습니다. 3개월은 못 기다립니다. 왜요? 무조건 시공사는 돈부터까지 빼고 보자. 그 사람들이 죽더니 안 되니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우리 시끄럽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이 별로 안 좋을까? 그러면, 이 다음에 그러면, 자, 영어는 일단 칩시다. 이 다음에 여러분이 고칠 수 있다 하는 거, 고치는, 못 고치는 두고 보고요. 떨이한테 마시려면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내가 내 집을 내가 못 팔고 시공사가 팔아준다. 대행해준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여러분이 쟁취할 수 있으면 쟁취하십시오. 그런데, 그리고 이 다음에 사업비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저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놨는지, 지금 여러분과 같이 한번 검토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놨는지 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정비사업 추산행위 그에 따른 조합원부 완성 시기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관리처분 계획이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여러분 재산을 이제 처분하고 새로운 권리를 갖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전 정비사업 과정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런데 자, 국토부에서도 국토 정비 주거 및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 정비 환경,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 여행이라는 책자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가장 정비사업이 무엇보다도 개인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는 단계로 중요한, 정비사업의 가장 중요한 단계다. 그 중요한 단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정비법 여러분요, 그냥 메모에서 정리들하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관리처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시정비법 48조 1항, 그 다음에 시행령 50조, 서울시 조례 25조, 요 세 가지를 포함해서 관리처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는 미안하지만 하나도 안 보여줬습니다. 이게 관리처분 계획서 아닙니다. 관리처분 계획은 총회에서 의견에서 부처에 인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조합이 갖고 있는 관리처분 계획서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안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따분된 게 있다면 요것만 그대로 씁니다. 왜요? 요거는 여러분한테 돈 받은 문서라서 요거는 있는 그대로 보여줬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실제로는 이렇게 두껍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다 숙인 겁니다. 안 보여준 겁니다. 숙인 게 아니라 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48조 1항 1호부터 뭐 9호까지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48조 1항 5호 정비사업의 추산행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 규모 및 시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현금 청산 금액이 100억 이렇게 돼 있으면 현금 청산 명세 및 방법이라는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딱 맞춰보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 보여주니까요. 여기에 있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 금액인지를 백데이터를 줘야 되는데 이거 총괄표 같은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거 한 장만 보면 아세요? 혹시 딱 여기 보면 조사 청약비 22억 9,263만 1,380원 이러면 야, 이 정도 들어가겠네. 잘 잡았네. 정확히 잡았네. 이거 딱 보면 압니까? 모르죠. 백데이터가 없잖아요. 다 줄 수는 없지만 법에도 정하라는 것들이 있어요. 조사 청약비 22억 9,300 들어간다면 나도 몰라요. 여러분이 멋지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설계비가 69억 들어간답니다. 감리비가 133억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감리비보다 설계비보다 감리비가 비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한테 아니요. 알아보시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리는 설계한 대로 집을 실제로 그렇게 짓고 있는가 와서 사람이 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동안에 감리원이 뭐 중급 몇 명, 고급 몇 명, 특급 몇 명 이렇게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전부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설계비보다는 감리비가 최소한 깎아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감리비가 2배쯤 잡혔는데요. 요거는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라 성북구청이 해줍니다. 동대문구청이요. 동대문구청이 선정해주는데 조합에서 이렇게 넉넉하게 자금을 보내면 거기서 아유 기분 좋아라 그러고 마음껏 선정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국토부의 감리비 요율표를 보면 설계비보다는 감리비가 더 싸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적으로만 보면 웬일인지 감리비가 항상 설계비보다 비쌉니다. 실은 여러분은 2배 정도밖에 안 잡혔습니다. 좀 속상할 때는 4배 잡힌 것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둔천주공입니다. 대한민국 제일 큰데 설계비 130억 돼 있는데 감리 513억 잡아놨습니다. 4배입니다. 그러니까 좀 속상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2배씩 잡았나 하면 우리보다 훨씬 병신할 때는 둔천주공도 있다 하고 조금 위안을 삼으시면 됩니다. 어쨌든 비싸게 잡혀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시비 안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비 37억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기 이쪽을 조금 비워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치사업 적응관리업체라고 해서 여러분이 지금 37억의 용역비를 주고 여러분 시키는 겁니다. 일 잘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보니까. 이런 걸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술을 받고 하는 사람이 일 잘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요. 아무튼 뭐 여러분 37억을 주시고 그런 전문 업체를 쓰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건축시설공단 5,475,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2주 이자 190억, 3.2% 반년. 자, 2주 이자 190억 잡혀 있는데요. 여러분은 2주비 여기서 다 받을 겁니까? 100%? 혹시 2주비 안 받을 계산하시는 분 안 계세요? 네? 받아야죠. 안 받아요. 왜요? 공짜라서? 돈이 없으니까 안 받지. 안 돼요. 돈 없는 분들 당연히 받으셔야 되고, 혹시 여유가 있어서 안 받아도 되시는 분 계세요? 예. 안 받으실 겁니까, 혹시? 그게 안 받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 당연히 본인이 받는다는 얘기를 본인은 재산에다가 건전한 설정하는 거죠.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어 안 그러느냐.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거요, 안 받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사업비에다가 왜 내가 돈 빌리는데 사업비에다 집어넣습니까? 각자 빌리고 싶은 사람만 내면 되지. 사업비에 공동으로 집어넣었다는 얘기를 아까 저 선생님처럼 안 받아도 되는 분은 비리로 요거 빼면 얼마가 올라갈까요? 약 7, 8% 올라갑니다. 그러면 1억짜리면 700만 원이 내가 더 평가받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2주비 이자를 받아야 될까요? 근데 여기다 공동으로 넣어놓으면 내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받아야 된다. 왜요? 이미 내 재산에서 사업비에 넣어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대출 받을지 안 받을지 물어도 안 보고 넣어버렸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여러분이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팔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팔고 싶어요. 갑자기 남편이 사업을 해서 아니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이 집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빼서 그쪽 이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단순하게 지어질 때 언제 기다리느니 부산으로 뭐 발령을 갔는데 거기서 당분간 살 것 같다 몇십 년. 그러면 이거 살고 부산 가서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업비에 미리 이렇게 2주 이자를 넣어놓으면 파는 사람이 이 집 지어질 때까지 이자를 내가 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말뜻 이해 가세요? 2주 이자를 미리 넣어놨잖아요. 3년 동안 갚을 걸. 그러고 내 재산이 그냥 평가 절하됐다고요.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나는 그냥 공짜인 줄 알고 받을래 했는데 내 집에다가 건전한 설정을 해 60%를 그럼 나는 안 받을래 그래도 저는 물은 손해입니다. 왜요? 이미 내 재산을 받은 걸로 치고 사업비에서 빼버린 거예요. 이 짓거리를 과거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받을 사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받으나 안 받으나 거기다 넣을 게 아니라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면 돼요. 여기다 넣을 일이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받을 일이에요. 비리를 한꺼번에 낮출 일이 아니라고요. 이해 가세요? 네. 과거에 그렇게 안 했다고요. 2009년 이후부터 재개발 바닥에서만 이 짓거리를 해요. 왜요? 공짜인 줄 알고 빨리 가게 만들려고. 마치 공짜인 것처럼 착각해서 우선 내가 돈을 달달이 안 내도 되니까 지 가격이 이미 선불로 낸지는 모르고 선불로 낼 걸 반영해서 뛴지는 모르고 그래서 이것도 펄시해야 됩니다.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실제로 받은 사람은 요만큼 떨어질 것이고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고 조금 더 받아갖고 이자를 미리 손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대출 좀 더 받아서 똑같아. 왜? 내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니까. 이해 가세요? 네. 네, 같이 늘는 항목가 아닙니다. 190억 잡아놨네. 철거비 150억. 인입금 30억. 이설비 33억. 이거 없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잡으셔서는 안 됩니다.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의 절반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맨 제 카페를 혹시 오늘 설명 듣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시면 네이버에 오셔서요. 제 카페 가입하셔서 내용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카페 이름입니다. 서명계획과 유저관계 대책위원회. 여기에 너무 많이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설비용이라는 게 뭐냐면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철거를, 그러니까 정비사업에 장애가 되는 모든 물건을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땅속에 들어있을 지작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가 있냐면 토지, 건물, 그다음에 수목 이런 겁니다. 나무 이런 거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비사업에 지장이 되는 모든 물건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금 청산 나는 그냥 안 받을래라고 현금 청산했던 사람은 그 사람 땅을 내가 사야죠. 청산금 주고 그 사람 땅이죠. 그 사람 건물도 사야죠. 그러면 이걸 취득할 때 어떻게 해요? 수용을 합니다. 취득이요.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지작물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다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처럼 분양시장 한 사람들 거는
건물만 철거하면 됩니다. 이미 땅은 주었으니까. 그죠? 철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나무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 전봇대 이런 것도 철거하면 되고요. 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떡할까요? 이 나무가 쓸만하면 이전에다가 살려서 다른 데다가 심었다가 끝나고 나서 다시 이렇게 갖다가 심으면 좋겠죠. 이 나무가 같이 있는 나무라고 쳐봐요. 이설합니다. 이전에서 설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이상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존해야 될 필요 있는 문화재가 있다면 정부하고 협의해서 문화재가 협의해서 이설을 할 겁니다. 다른 데다가 그대로 해체해서 옮겨서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이설입니다. 그죠? 아니 이설을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그죠? 이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설비 여기서 옮겨서 이설할 게 뭐가 있나요? 헌 전봇대 가서 딴 데 바닷가 다시 갖고 돌아갑니까? 수도관 딴 데 가서 좀 잠깐 쓰고 있어. 나 다시 써야 되니까 하고 수도관 빼서 하려니까 이렇게 새집 지을 거죠? 네. 여기 있는 거 다 철거할 거지 이상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용산 사태가 1월달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철거업체가 일반 세입자들과 충돌해서 대형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에서는 이 문제점이 뭐냐, 앞으로 철거 건단들이 절대 세입자들이든 여러분들이든 직접 상대하지 못하게 하겠다 해서 앞으로는 철거에 관한 사항을 시공사가 하게 하자라고 그때 2009년도에 바로 대책으로 나온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0년 4월 15일 날 법이 개정돼서 이때 이후에 조합선이 된 것들은 무조건 철거는 시공사와의 계약이 포함이라. 왜요? 시공사는 대형 예산이 저것들이 사과 주민들 두드러 패지는 않겠지. 무식하게 저 철거 예산처럼 하지는 않겠지. 그러면 철거를 네가 따서 네가 하되 네가 철거를 시켜라. 하도급을 줘라. 이랬더니 그동안 철거 예산들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제는 큰일 났구나. 우리가 저 바보 같은 조합하고 직접 상대하면 철거비를 평당 20만 원 이상도 받고 이러는데 제일 많이 했던 50만 원 넘게 나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한테 받으면 이것들은 빠꿈인데 시공사는 우리한테는 10만 원도 절대 주지 않는다. 왜? 10만 원이 안 들어가니까. 원가 계산 다 해보면 10만 원도 안 줄 거다. 위기가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하지? 야 인마 이거 나눠서 하자. 철거할 때 철거라고 하지 말고 철거 속에 전봇대도 철거한다고 따로 철거한다 그러고 회사가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고 전기요. 그다음에 가스관만 따로 철거하는 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가스관, 그다음에 수도관만 따로 철거하는 놈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회사는 세 개로 나눠버리다. 이러면 요 철거는 시공사한테 받으라고 10만 원을 받으면 이걸 평당 한 5만 원씩 말입니다. 야 이러면 25만 원 되잖아. 이거를 모철거 회사가 만들어냈고 띄엄띄엄 하다가 지금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표현을 수도관 철거, 가스관 철거 하자니 금방 들릴 것 같아요. 내가 포크레인 해봐서 아는데 야 그거 한꺼번에 하는 거야? 한 놈이 하지 무슨 그걸 따로 빼내? 이러니까 말을 조금 바꿉니다. 이설. 뭘 이설해요? 어디다가 헛걸 갖다가 이설이랑 못 알아먹을까봐 여러분이 이거 없는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절대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이걸 하도 떠들어서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의 계약에 이거 다 포함시켜가 따로 하는 거 아니다. 왜요? 공정상 따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포크레인이 한꺼번에 부시는 거야. 근데 네이버에 포크레인 오는데 어떤 미친놈이 건물 속에 들어있는 수가 뽑고 있는 놈 있으면 분명 또라이에요 이거는. 네이버로 장벽을 뻗는데 뭘 못 뽑고 있어. 그것만 따로 뽑아. 부시면 그냥 튀어나올 텐데. 가스관만 따로 뛰는 놈이 있어요. 내일 장벽 오는데 나보다 지금 망치를 끼고 있어요. 이거예요. 전기치가 뭘 철거해요? 전기를 고쳐가다 하는 거지. 선만 끊어주면 이거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회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번 비유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가 삼계탕 하는데 2만 원 달라고 먹었어요. 2만 원 딱 주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여보 반값 주고 가야지. 뱃속에 들어있는 거. 반값이 뭐예요? 수도관이죠. 건물에 들어있는 거. 건물 철거 다 끝났는데 이거 따로 사네 이거. 이 돈을. 그 다음에 대출값도 줘야지. 뭐 줬더니 이거 보고네. 진짜로 주네? 그럼 대출값도 받아야죠. 그 다음에 밥값 그 안에. 그래서 뭔가 주고 나서 이상해요.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삼계탕에 그거 다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너는 한자도 잘 모르냐? 삼하고 한우 삼이고 개는 닭이고 국물이라는 의미의 탕만 있지 어디에 조율미가 어딨냐? 그랬더니 맞네. 충분히 선택 가능하죠. 들어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구성품이었죠. 자, 건물 철거하는데 수도관, 가스관 요거 다 구성품이었죠.
그러면 가스 안 쓰는 건 뭐 빼주시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왜 가짜인 걸 알 수 있느냐? 계약서는 딱 하나입니다. 가짜인지 아닌지를 보시려면 뭘 보시면 되냐? 자, 단가 고박이 물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 그죠? 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내가 철거해야 되면 1m 철거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원. 근데 내가 50m 철거해야 돼. 그러면 5, 20원, 2,500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물량을 뽑을 수가 있다. 지가 따라하는 작업이 아니거든요. 계약서에 물량이 없는 계약서가 어딨냐고요? 제목하고 돈만 있어요. 왜요? 진짜 하는 작업이 아니거든. 그거 뽑으라고 하면 또라이가 어떻게 예상해 그거를. 수도관을 며칠 뽑아야 되고 몇 메타인지, 가스관을 몇 메타인지, 1m 철거하는데 인원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부실 때 한꺼번에 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건물을 부수면 그게 한 번에 다 부숩니까? 예. 이 집은 이쪽 집은 먼저 나가고 늦게 나가고 두 번째로 나가는데 그걸 한 번에 어떻게 다 부숩니까? 아니요, 그거는 이제 선택하기 나름대로 한꺼번에 해도 되고 부부처럼 해도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요것만 따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예. 잘못된 일이니까. 예. 그래서 그 자체를 1년 만에. 수도나 전기가스를 따로 철거하지 않는다. 한꺼번에 건물 철거에 공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전에 설립된 조합이라고 그래갖고 아예 논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2010년 이후에 했던 조합들은 그렇다고 그 전에 하는 설립된 조합이 철거 방법이 다르고 새로 설립하면 철거 방법이 다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그 이후에는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서울시가 하고 있다. 근데 법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해놓은 데들은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다 해서 공정이 다르지는 않다. 여러분의 선택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국공유지 불화 시행가 매수는 811억 돼 있습니다. 좀 큽니다. 자, 811억. 여러분 비례율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여러분 비례율이 약 2천, 총 재산 평가액이요. 아까 정렬재산 이게 2,6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업에서 811억은 몇 프로냐? 약 31% 정도 여러분 비례에 영향을 미칩니다. 1억짜리 재산이 5억짜리 같으면 1억 5천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업비 하나에서. 그런데 여러분요, 사업시행인가도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그저께 관리처분 총회를 했습니다. 그죠? 제가 이 관리처분 자료를 다 여러분한테 안 보여준 겁니다. 48조 1항 500개 안 보여준 겁니다. 제가 아까 메모해드렸죠. 나머지 다 가렸습니다. 안 보여줍니다. 구청이 갈 때마다 갖고 들어갑니다. 왜 안 보여줄까요? 여러분이 눈썰미 좋은 사람이 뭔가를 발견하면 안 되잖아요. 네. 몰라야 되잖아요. 네. 네. 자, 811억 내라면 여러분이 쑥 내기로 도장 찍어줄 텐데 보여줬더니 어떻게 이게 811억이 안 맞는데? 라고 하면 안 될까봐. 근데 이때도 지난번에 사업시행 계획 때도 용도 폐지되는 정비 기반 시설 조사라는 게 들어가고요.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 발전을 할 때 이거 보여줬다면서요. 하나만 딸랑 보냈다면서요. 조합이 뭐 하려고 보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 관리처분 계획서에도 이 똑같은 게 들어갑니다. 사업시행 계획도 받을 때도 들어가고. 여기에 보면 기존에 여러분이 이렇게 안에 구역이 있다고 칩시다. 기존에 도로가 막 이렇게 있을까요? 꼬불꼬불.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이 자리에 아파트가 들었으면 이게 도로와 용도를 폐지해 아파트를 들겠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집이 있었던 자리죠. 만약에 여기는. 근데 도로가 이렇게 난다. 이 자리는 옛날에는 집이었지만 앞으로는 도로가 돼야 되겠죠. 이 부분은 도로가 겹치긴 하지만 이런 데는 주택지였던 데가 도로가 되고 또 이런 데는 도로였던 자리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던 걸 용도를 폐지해줘야 환지처분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도로 놔두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걸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관 시설 조서를 합니다. 그거는 도로는 누구 땅이다? 구청 땅입니다. 되게. 그런가 하면 서울시 땅도 있고 또 국방부 땅도 있을 수 있고 국가 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로나 이런 것들은 관리청이 그냥 자기가 취득하는 겁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국공유지,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바로 그런 거밖에 없어요. 도로, 공원 이런 거 옛날에 있었던 구도로, 구공원 이런 거예요. 근데 요거를 811억어치를 사야 된답니다. 여러분한테. 그러면 얼마치 중에서 얼마치를 여러분이 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총 갖고 있는 게 얼마길래 내가 811억어치를 사와야 되는가? 그러면 옛날에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라는 걸 여러분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거를 얘들이 갖고 있는 게 예를 들면 1,000억인데 이 중에 811억이라면 예를 들어서 189억은 무료로 준대. 그러고 나면 811억 남잖아요. 요거는 너희들이 사가래.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게 100억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811억을 사라고 그래? 살려도 살 것이 없잖아. 100억어치밖에 안 갖고 있는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황당하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일단 돈을 내겠다 했으니 811억을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저께. 발전문 하셨잖아. 그런데 구청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봤더니 영도배지된 정비기관시설이 있어요. 네. 여러분한테 이번에는 안 보여줘서 지난번에 뭐하라고 재수없이 그걸 보냈대요. 어차피 구청 가면 있어요. 보시면 얼마나 돼 있냐. 영도폐지된 정비기관시설이요. 옛날 거 29,427제곱미터랍니다. 총 저기로는 도로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가격으로는 얼마냐? 271억 935만 5천 원입니다. 221억 271억 네. 약. 그런데 요거를 전에는 여러분한테 보상으로 준답니다. 271억 전에. 그러면 사업가 있나요, 없나요? 사업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갖고 있는 게 271억인데, 네. 100%다 무상으로 가져가래요, 그냥. 네. 그러면 여러분 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 살려도 땅이 있어야 사지. 네. 근데 811원. 810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러네. 이분도 사람들이 아무리 사람이 좋다고 그래도, 땅이 있어야 사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걸 구청이 마음씨가 좋아서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네. 이것만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데,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사라는 게 있어요. 19호 양식이건 18호 양식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도로를 다시 내서 도로가 옛날 도로보다 다시 내면 넓어집니까? 좁아집니까? 대부분 개발하고 나면 공원이 어떤 공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 정도는 아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갖다 주는 새로 설치할 것이 대부분 기존의 것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시정권 65조 2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사가 만약에 1,000억이에요. 면적이 뭐 옛날 거가 271억이야 지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안 보여주시면 몰라요. 가상으로 그냥 제가 잡아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줘야 될 금액 범위 내에서는 옛날 이거는 공짜로 주라는 게 법률 규정이에요. 65조 2항이야. 네. 도시정비법. 그래서 271억어치를 공짜로 주겠다는데, 아 그러면 최소한 내가 다시 설치해서 도로로 주는 것이, 새로 도로로 주는 것이 최소한 271억어치는 넘겠구나.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돈돈이 미쳤다고 이거 공짜로 주겠어요? 지금 가져갈 게 훨씬 많으니까 공짜로 준 거라니까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쌤쌤이 있잖아요. 내가 줄 거 주고 받는 거 받고 막 이런 거. 이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공짜로. 그러면 811억이 어디서 사올래도 땅이 있어야 사오지. 31%라고 각자 재산에서 31% 계산해보세요. 미치겠다. 자, 1억짜리면 얼마예요? 3,100만원. 네. 근데 왜 주시려고 하는 거야? 뭘 보고 줘야지. 그러니까요. 안 보일 수 있어. 줄 게 없는데. 안 보여주니까. 정확하게 보여주니까. 안 보여주니까. 안 보여주면 되게 보고 싶어요, 그죠? 매사가. 뭐든지. 여러분들 마음씨가 좋은 거죠. 81억밖에 안 돼요. 모르는 거지. 몰라서. 그러면 몰라서 71원. 그다음에 그래서 100 새로이 설치할 전기기반 시설 조사를 제가 구청이 절대 제기한다고 그랬죠. 가재월 사무역의 예를 들면 구청이 어떤 짓거리를 했냐. 자기들이 새로 설치해서 갖다 줘야 될 전기기반 시설 조사가 약 2,2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용도폐지될 옛날 거를 총 합치면 얼마 정도 되냐? 1,1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와야 됩니까? 사업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배우셨잖아. 내가 줄게 2,200억어치야. 근데 지들 거 옛날 거가 얼마라고? 1,100억어치야. 네. 그럼 사와요, 안 사와요? 여기도 안 사오잖아요. 내가 더 크니까. 네. 아, 내가 줄게 1,100억어치, 네가 갖고 있는 게 걔건데, 아, 내가 2,200억어치를 주는데 너는 1,100억어치면 다 주라라고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서대문 구청도 이걸 120억을 사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980만 공짜로 줄게. 이거 사와야 됩니까? 안 사와야 됩니까? 안 사와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간단히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물론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 중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몇 필지를 사와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사도 이런 거. 네. 실제 도로가 아닌 개인 도로. 네. 국공이 근데 지방이 갖고 있는 도로가 아닌 거. 도로가 아닌데 그냥 개인이 구청이 땅을 갖고 있었다. 이건 그냥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구청이 스스로 거기다 뭐 하려고 사는 땅이야. 도로가 아니라고. 도로나 이런 정비기관 시설이 아니고 그냥 개인 용도로 뭐 예를 들어 구청이 동사무소 지어놓은 땅이야. 그럼 그거는 사와야죠. 왜요? 정비기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관공서 지으려고 사는 땅인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어쨌든 같은 도로라면 내가 주는 도로 범위 내에서 네 도로는 다 공짜로 줘라. 내가 더 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70억 다 공짜로 준다는 겁니다. 271억. 그러니까 811억이 어디서 튀어나왔는지는 누가 안다? 여러분밖에 모릅니다. 구청을 확인해보세요. 네. 뭔 돈인
도대체가. 그 다음에 손실보상비, 영업손실 뭐 이거 다 떼고요. 총회비 뭐 37억. 여러분은 총회비용은 37억인데 다 OS 비용인 걸 아시죠? 여러분 OS 많이 사랑하시죠? 네? OS 많이 좋아하시죠? 아니요. 근데 왜 OS들한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돈 들어가면. OS가 이런 설명을 잘해줘서 그런가요? 소송비용 40억.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소송비용이 늘어날 수밖에요. 여러분이 억울하다라고 하면 소송은 신뢰를 하면 내가 소송할 일 있나요 없나요? 조합을 신뢰하면 없죠. 불신하니까 소송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안 보여주니까 보고 싶어서 소송하는 거야. 네. 그죠? 네. 기가 막힐 일이면 가장 아까운 돈입니다. 정비사업하면서 가장 아까운 돈은 뭐니 총회비용 아깝고요. 네, OS한테 막 너무 많이 줘요. 네. 2억 7천 막 이래주더만요. 아, 네. 이런 짓거리 하라고 주는 거예요. 막 무조건 설명도 안 하고 막 가서 카드선표 저동을 하고. 네. 네. 그 다음에 감정평가 뭐 이렇게 하고요. 친환경 인증, 문화재 심의, 흙막이 설계, 문제방 설계, 공원 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사대세 영향성 검토, 회계담사, 학습환경, 도로 설계, 아무튼 도로 공원도 따로 설계하고 이상한 짓거리 합니다. 원래 설계하던 놈 해야 되는 거. 범죄 예방 7억입니다. 자요. 여러분들 옛날에 범죄 예방은 우리 나라 지키는 건 누가 지키죠? 나라 지키는 누가 지킵니까? 주민이 지키죠. 그 다음에 치안 유지는 누가 합니까? 경찰. 경찰이 하죠. 혹시 개인이 치안 유지하는 회사 보셨나요? 대한민국에서. 아니요. 여러분들은 근데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안 믿어보세요? 경찰 못 믿겠어요, 이제? 지금까지 살아보니 내가 내일 모레 이사를 가려는데 도저히 경찰을 못 믿겠으니 내가 사람을 따로 고용해갖고 그 동네 좀 지켜야겠다. 나는 그러고 이사 갈 거야. 근데 나보다 늦게 이사 오는 사람 혹시 또 문제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당신이 좀 지켜줘라고 하는 용역 계약을 여러분이 하겠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했는데, 지금 살 때도 안 했는데. 그때는 경찰을 믿더니 갑자기 이사 가려니까 이제 경찰을 못 믿겠어요? 이사 갈 때 되니까? 돈 주고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범죄 예방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왜? 자식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별명이 다 있잖아요. 야간 자율학습 전기세 달라고 하는 놈이 있고, 군대 가서 총 잃어버렸다고 총값 보내라는 놈도 있고, 나라 지켜야 되니까, 경찰 말고 따로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한테 돈 내라니까 여러분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아들이 군대 가서 총값 보내달라면 그것도 주셔야죠. 치안과 국방은 국가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게요, 예전에 2010년도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부산에 가면 덕포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대개발지역. 거기서 김길태 사건이라고 여중생 살해 사건이 발생합니다. 들어보셨죠? 김길태. 그래서 뭐 기자들이 이놈이 길거리에서 태어난 길태다. 아무리 무식하게. 자기 아버지가 와서 주사 키웠다 뭐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배 어린 시절도 뭐 불의했다 뭐 이런 얘기. 근데 아무리 길거리 태어나도 길태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주소기 길거리에 주소한테 태어나게 길거리에 태어났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이후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재개발지역 내에서 여중생이 희생을 당했는데 아무도 보지 못한 거예요. 다 이사가고 가로등이 막 꺼져 있고 이래가지고 빈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범죄로부터 쉽게 노출됐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래? 이런 일을 좀 재개발을 방지하자 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성의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1일 날 법을 바꿉니다. 여러분 도시정비법을. 그래서 앞으로 사업시행 계획할 때 CCTV 좀 많이 설치하겠다고 계획서에다 넣어라. 조합한테 그렇게 시킵니다. 그 조합은 그때부터 그게 도시정비법 30조 4의 2호입니다. CCTV 등 범죄 예방 대책이라는 걸 사업시행 계획서에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CCTV 몇 개 달 거야. 만약에 이사를 가더라도 잘 보이게 해놓게. 이런 계획서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게 올라오면 사업시행 인간 내주면서요. 그 전 얘기입니다. 내주면서 내준과 동시에 사업시행 인간 하면 혹시나 미리 또 이사할 사람이 이제 한 집 두 집 생겨나기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시장 군수는 여기 같은 동대문 구청장입니다. 사업시행 인간 내주면 즉시 서울지방경찰청장하고 동대문 경찰서장에게 자 내가 이문일구역 사업시행 인간을 내줬는데 몇월 며칠자로 내줬는데 앞으로 빈집이 생길 줄 모르니 당신들 순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 활동하세요라고 하는 공문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도시정비법 28조의 2입니다. 이게 2012년 2월 1일자로 법을 만듭니다. 부산 덕포동 김길태 사건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범죄 예방 순찰 활동을 누구한테 하라고 했다고요? 순사한테 하라고 했다고요. 누가요? 부청장님이 지방경찰청장하고 동대문 서장한테 통보하게 돼 있다고 법에.
법률에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은 갑자기 이거는 순사 범위겠으니까 어디 회사 하나 시켜 본원들한테 범죄 예방 시킨대요. 그것들하고 계약하는 순간 그 자체가 범죄죠. 그것들이 들어온 자체가 범죄 아니에요. 순사하는 일 지가 한대요. 내가 나라 지킬 때 얘가 좀 나한테 돈 좀 보내주세요. 뭐 하는 거하고 똑같은 뭐가 달라요? 우리 군인 못 믿겠으니 내가 따로 할 때 노르웨이 용병들 사오세요. IS 하는 애들 좀 사오고 그거 싸움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뭐 이런. 휴전선이 불안하니까 우리 돈 대주니까 그거 좀 우리나라 군대 믿지 말고 좀 그런 거 데려다 쓰세요. 이 얘기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 법률 규정을 악용해서 여러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네. 살 때도 내가 돈 안 드렸는데 이사할 때 뭔 지랄한다고 이거 돈 드려. 그냥 순사한테 맡겨놓으세요. 네. 또 실제로 범인이 있어 순사 외에는 못 잡아요. 네. 신고만 해 그것들도. 네. 그죠? 예. 아무리 순사 못 믿어도 돈 들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아무려 그놈보다 순사가 나을 거 아니요. 아무려. 그리고 기능상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주관리 10억 잡혀 있습니다. 그래 7억인데 그거 저입니다. 그 다음에 2주관리 10억. 근데 참 웃긴 게요. 여러분들 좀 보세요. 2010년 이게 10월 5월 7일 날 여러분은 2주 철거 및 잔대처리공사 이렇게 계약서를 썼습니다. 사모진 건설이라는 데하고요. 자, 2주 관리를 아까 이 철거가 얼마였나요? 50매덕 잡혀 있었죠. 아까 제가 철거가 얼른 불러드렸습니다. 철거공사비 158억 6천 잡혀 있었죠. 이 회사에 이 계약서입니다. 그게 잡혀 있는 게 여기에 아까 2주 관리라고 계약서 이름이 뭡니까? 2주 관리 철거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이름 자체가 제목이 2주 관리 철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및 잔재철거입니다. 계약서 156억짜리가요. 그런데 2주 관리를 따로 빼서 10억을 잡아놨습니다. 이중계약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중계약에도 여러분이 다 인정해 주시잖아요. 순사가 한 일도 내가 사람 불러다 시킨다 그러면 범죄예방 7억 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대로 아니 철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수도 전기 가스가 철거에 포함되어 있을 텐데 어차피 건물 부술 때 같이 부셔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아까 주장물 이서울이라고 따로 해주고 30m. 자 이번에도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삼계탕에서 반값 따로 달라면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삼계탕 아까 여러분 2010년도에 계약을 했잖아. 근데 이송해서 다시 반값 다시 달래요. 2주 관리 따로 주래 10억을. 이종으로 잡아놨죠. 네. 누가 잡아놨나요? 여러분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조합 임원님께서 잡아놨지 않았을까요? 그랬죠? 네. 네. 그러니까 계속 존경하고 사랑하시면 여러분이 손해가 조금씩 납니다. 네? 아니 너가 얼마 안 됐어. 돈 많잖아요. 810에 이런 거 주는데. 그런 식으로. 아우 미치겠다. 자, 정비관 공사비 상출 혐의 임대 대변인 자 다른 거 놔두고요. 그냥 진짜 아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 519억 뭐 좀 큰 걸 지적해야죠, 그죠? 이런 거 이게 뭔지 아세요? 유이자 대여금 금융비용 내가 돈을 빌려와서 시공사에 빌려왔는데 그 이자가 510억이랍니다. 그럼 원금이 얼마 빌려거든요, 여러분? 원금이 얼마길래 이자만 510억이잖아요. 자, 510억 이 금액이 여러분들의 비례율에 20%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아까 811억은 30%였습니다. 31%가 그랬습니다. 자, 내 재산에서 생각해보세요. 요 금액 하나가, 이 사업비 하나가 내 재산의 20% 깎아먹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뭐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내 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반 부장도 많죠? 네. 일반 부장이 여러분 거만큼 되죠? 아니 내가 집 한 채 지으면 일반에 팔로도 집 한 채 정도 나온다고요 지금 2,500 몇 세대 하면서 예, 아니 좀 임대료 빼면 거의 제가 몰라서 보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3,000세대다 이러면 조합원이 1,500세대 한 1,500세대는 또 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이 중에는 임대료도 파는 거예요 결국 서울시에다가 일반 부장도 파는 거고 한 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이익금은 다 어디로 갔길래 그 돈은 다 어디로 갔길래 여러분은 계속 빚만 내다 쓰냔 말이지. 빚을 얼마나 내오길래 이자만 해서 511억이냐고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왜 이 이자가 생겼을까요? 여러분은 돈 갖다 딴짓하고 있는 모양이만. 그렇죠. 아니, 그냥 돈 갖다 딴짓을 안 한다면 이자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네. 내가 분명히 파는 수입 있고 내가 내는 돈도 있는데 달달
계약을 내잖아. 아니, 계약 끝나고 나면 여러분 분양계약하고 나면 내잖아요. 네. 자, 계약금 20% 냅니까? 그 다음에 중도금 6번, 10%씩 6번 냅니까?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갈 때 20% 잔금 내게 돼 있죠? 네. 자, 그 돈이 미리 그때그때 돈으로 돈이 있는데 이 돈 갖고 딴 짓을 안 한 다음에야 이자가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511억이니까 우리는 들어온 돈이 어디로 가버리기 때문에 내 빚이 계속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보면 그 돈의 행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공사비 등의 상환 38조입니다. 여러분이 다 적극적인 취지로 지난번 발표도 총회에서 통과시켜준 항목입니다. 38조 공사비 상환 38조 2항만 읽을게요. 입금된 조합 수입 재원 등이 전체 공사비에 달할 때까지는 입금액 전액을 공사비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한다. 공사비 미리 가져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까지 빚 내온 거를 갚아요? 못 갚아요? 무조건 공사비부터 가져가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자 계속 줄게. 옛날 빌려온 거는 일단 줄 테니 공사하는 거 관계없이 먼저 가져가. 그냥 공사 다. 네가 5,790원 될 때까지는 다 가져가.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까지 갖고 온 돈을 이자를 계속 물어야 되겠죠. 그죠? 아, 내가 내 빚 갚는다는 얘기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줄 앞으로 네가 지금 공사비를 내가 먼저 줄 테니 그거 다 가져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공사비를 하는 1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제20조 제7항의 환불금, 그 다음에 공사비, 유의자 대여 원리금, 무의자 대여 원리금, 기타 비용 순서로 충당되는 것을 한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대여 원리금이 뒤로 가 있다고 공사비보다. 그러니까 이자가 나올 수밖에. 내가 너한테 빌려온 돈은 계속 이자 줄 테니 내가 들어오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네 공사비부터 갈라. 그러면 바보도요. 등급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갖다가 주고 내가 들어온 거는 주고 다시 빌려온 데 이자를 주는 거예요. 내 돈은 그냥 네가 갖고 있어. 내가 너 먼저 주고 싶어 주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안 맞냐면 여러분이 민법에 가면 도급, 이게 계약서 이름이 뭐예요? 도급공사계약이잖아요. 네. 그죠? 네. 도급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민법 664조를 찾아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가요. 도급은 공사를 내가 정확하게 읽어드릴게요. 말로 하기는 쉬운데 조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을 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자, 너는 건물 지어줘. 약정. 그죠? 공사계약했죠. 그러면 네가 이거를 다 하고 나는 그러면 공사비를 평당 얼마? 420 몇만 원이죠? 줄게 라고 하는 약정을 했습니다. 돈을 줄 약정. 내 입장에서는 너는 건물 짓기라고. 이게 도급입니다. 그런데 돈을 언제 줘야 되느냐가 665조에 나옵니다. 보수의 지급 시기. 도급계약을 했을 때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 자, 일을 미리 주라고요? 일 완성하고 나서 주라고요? 완성하고. 네, 그게 도급계약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미리 준대요. 네. 공사비를 먼저 충당하고 공사비 관계없이. 이거 도급계약이 아니에요. 네. 제목은 도급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도급계약이 아니라 성급계약인 거야. 도급은 뭐라고요? 후불이라고요. 네. 일 하는 거 봐서 준다고 끝나야. 그러면 일 끝나는 대로 주면 내가 거꾸로 그 전에 아직 일하려면 멀었어요. 맨 처음에 20%라고 그러잖아요. 일반 부장 하시고 나면 공사 1%도 진행했어요? 안 했어요? 그때까지? 안 했죠? 그럼 그동안 다 어디다 쓰실래요? 그동안에 이자 철거공사랑 하느라고 빌려온 돈 있잖아. 그거 먼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가 그러고 나면 사업비자라는 게 생기질 않아요. 도급계약을 제대로 하면 사업비자가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돈을 미리 받거든. 일반 부장자들도 하나도 말도 안 받는데 20%를 먼저 받고 시작하거든. 그럼 그 전까지 철거하고 뭐 빌려온 돈을 다 먼저 상환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후불로 하기 때문에 시공사는 기성에 따라 주는 거예요. 기성이 10% 하고 나면 10% 바로 와요. 누가 확인하면? 감리자가 확인하면. 감리자가 이거 하라고 확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 했으면 또 20% 달라고 와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는 한 30, 40% 미리 갖고 있어, 돈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자가 발생했으면 발생했지. 이자가 거꾸로 내가 항상 들고 다 하면 다 되고 나서 주고, 되고 나서 주고. 끝나고 또 잔금이 20%는 다 끝나고 우리 들어가는 뒤에 준다니까. 들어가는 날. 그러니 이자가 여러분이 생겼으면 생겼지 지급할 이자가 있어요 없어요? 정상적으로 했더라면 항상 여러분 돈을 갖고 논다니까요. 근데 공사비를
먼저 가져가기로 돼 있어요. 오늘 입금 내면 내일 그냥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다고요. 내 손을 거쳐보지도 못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자가 511억이 나오고. 아, 여러분 이 재산이 20%입니다. 아 빚이 얼마길래 도대체가 이자만 해서 내 재산의 20%를 이자로 내냐고요. 그러니 이익이 나요 안 나요? 이번에 말하려면 재개발이 맞아요. 이렇게 뜯어가면 날 수가 없어요. 아니 아까 지금 자 구공유지 매입 때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는데 270억 다 공짜로 주겠다는데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네. 연금편선 정비기반시설 조서회가 기존에 모든 평가액 270억인데 무상양형 정비기반시설에서 271억 다 전액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811억을 어디서 사오냐고 도대체 땅이 어딨냐고 그 811억어치가. 그런데 또 여기서 이자도 우리 돈 받은 것 같다 먼저 시공비 주자. 도급계약이라고 하지 말든가 도급계약이 도급계약대로 하든가. 이거는 국토교통부랑 서울시에서 그 머리라고 서울시 공무원도 2011년 10월에요. 여러분 클린업 시스템 들어가면 학공 지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가입 안 하고도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보시면 2011년도 10월에 서울시가 도급공사 표준 도급계약서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도급공사를 할 때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이런 식으로 계약 작성하세요. 거기에는 공사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제일 꼬레비로 돼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대여금부터 갚고 마지막에 공사비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네요. 당연히 여러분 하나 더 받고 오히려 이자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이율이 좀 낮긴 하지만 돈은 미리 들어왔는데 공사가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서 주고 이자 오히려 생겨요. 그동안에 계속.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여러분 다 써보세요. 화합은 선물 주는데 여러분이 어쩌다가 딜을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중도금 넣을 날짜는 내가 못 넣었어요. 3일 있다 넣으면 여러분 못 내세요? 연체로 내죠. 네. 그 연체로도 시공사가 들어간대요. 이런. 그 연체로도 시공사가 들어간대요. 아니 여러분 나 개인은 연체했지만 조합은 연체 안 했잖아. 다 가져갔잖아. 미리 선물 주니까. 선물 주는 개념에서는 연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네. 제때 줘야 되는 걸 안 줬을 때가 연체인 것인데 나는 선물을 주기로 했다니까. 근데 거기를 연체가 어떻게 있어요? 개념상 없잖아. 없어야 맞잖아요. 네. 근데 그 돈도 시공사 가져간대. 시공사가 떼돈을 보내. 그러네요. 공사만 하는 게 아니라 금융업을 하잖아요. 간접적으로. 돈 넣고 하는 거잖아. 여러분이 돈 미리 주는 바람에 네. 내가 빌려준 돈 계속 이자를 주겠다는 거 아니야. 네. 그게 511억이라고요. 와. 그래서 과거에는 2009년도, 2008년도 이럴 때는 잠실이나 막 이렇게 재개발을 했잖아요. 재건축했잖아요. 거기서는 도급계약을 법률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5,000세대가 넘어도. 여러분 뭐 한 3,000세대 지은다면서 무슨 놈이 이자만 해서 511억이야. 아, 어떡해. 여러분 재산의 5분의 1을 이자로 낸다고. 여러분 돈 갖다 어디다 뭐 했냐는 거야. 뭐 했길래 이자를 내요? 아까 은행에서 빌려온 이자는 따로 있었죠. 190억. 네. 이 집 이자는 따로 있었죠. 네. 그것도 받고 싶은 사람만 받으면 되니까 내가 믿지 말라고 그랬죠. 네. 각자 알아서 하라고. 네. 안 그러면 중간에 팔 사람이 끝날 때까지 이자를 내가 다 부담하기로 하고 파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해 가세요? 제가 비교적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 네. 어렵진 않죠? 네. 네. 어려운 게 아니라 속이 좀 상할까요? 화가 나는 맞습니다. 예? 화가 나죠. 아, 피부에 화 같은 거 낼 줄 아세요? 좋아서 뭐 했나 모르겠네. 옛날에 내시고 그랬어요. 집에 안 했죠. 까먹는 안 눈 뜨고 코베가 뭐야? 쓰잖아요. 그래서 말해. 그런데 진짜 자, 개소리야.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도대체 이게 알 수 없는 공사비가 많았잖아요. 이거 계약사장 잘못 써갖고 야 20억 내 재산 20% 날아가 버렸잖아요. 근데 법대로만 써주면 내 재산이 안 날아가잖아. 네. 서울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했으면 내 재산 안 날아가잖아. 그쵸. 20%는 네. 최소한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법대로 하자는 얘기는 무리한 요구예요. 합법적인 요구예요. 합법적인 요구죠. 아 도급이라고 하지 말든가. 그렇게. 왜 선불로 가져가? 그럼 만약 네가 부도나면 다 너도 그렇게. 그러네. 더 중요한 것은 부도가 났을 때입니다. 시공사가. 부도가 나버리면 내가 줄 돈은 미리 다 줘버렸잖아요. 그러네. 아직 공사를 시작도 안 했는데 줘버렸잖아. 고맙잖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돈만 줬으면 괜찮아. 일반 분양 한가에 다 갖다 줘버렸거든. 여러분 일반 분양 한가 다 물어내야 됩니다. 부도 나면. 네. 뭐 여러분 재산이 한 푼이라도 남은 것 같으세요? 내 거만 손해 봤으면 괜찮다니까. 일반 분양 잡고 어떡할 거야? 왜 그 돈을 먼저 갖다 줘? 그런데
일반 분양자들을 보증을 쓴 사람이 있어요. 대한주택보증이라고. 대한도시주택보증공사. 옛날에는 대한주택보증이라고 불렀어요. 거기가 보증을 씁니다. 그 믿고 일반 분양자는 미리 선배팅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보증서를 여러분하고 조합하고 시공사가 도시주택보증하고 쓸 때 어떻게 써놨냐. 자금관리 협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돈은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맨 꼬리표 관되어 있습니다. 공사비 아까 유이자, 이자 이런 것부터 다 집행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섯 번째 순위로 공사비가 가는데 이것도 인출 날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성일로부터 10일 이내. 그러니까 10% 했다 그러면 10% 확인되고 나서 10일 이내에 줘라. 후불로 주라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하니까 보증을 쓰지 선물 가져가겠다면 이러면 보증 쓸까요 안 쓸까요? 아, 무슨 수로 선물 받은 거 같아요 보증을 쓰겠어요. 보증보험 좀 몇 분이나 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미리 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죠? 네. 미리 줬는데 만약에 부도가 났어요. 시공사가 보증보험에서 책임질까요 안 질까요? 날씨가 돈 이렇게 가져가라고 했지 누가 미리 주라고 그랬어. 나는 보증 부대 보증 사고죠. 네. 사고죠. 네. 그래서 이 돈을 누가 무례한다고 여러분이 무례한다고요. 일반 분양자들도 다 재산이 한 푼이나 남을 것 같아서 만약에 시공사 부도라면 대한민국에서 시공사 부도 안 날 수 있는 회사 하나가 있나요? 아니 이 회사는 당분간 한 20, 30년 안에는 부도가 안 날 것 같다라는 혹시 시공사를 알고 계시나요? 대한민국에서 그만큼 재무제가 딱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한테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계약서를 써놓고 이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자는 그래 그렇다고 마우스와 준다고 쳐. 만약에 부도 났어. 일반 분양가 들어. 일반 분양가 여러분 물어내야 되는데 내 재산 갖고는 못 메꾸죠. 네, 일반 분양가 선불 줘버려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대여금이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여러분한테 또 경매가 들어있죠. 이 집 같은 거 아직 하나도 안 갚았잖아. 아, 돈 들어오는 대로 그거부터 갚아지. 이 집이나 이런 거 안 갚았잖아 지금. 네. 그죠? 빚은 밑으로 까갖고 있는데 또 일반 분양까지 터졌어요.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판단이 되세요? 여러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이 계약서를 하면 하늘에 대고 빌어야 됩니다. 날마다. 제발 우리 시공사 아무 일 없게 해주세요. 내복은 없더라도 우리 옆집 아저씨가 복이 많아서 거기라도 묻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외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아 불안한데 하루 할까요? 이걸 이대로 유지하고 하면 저는 여러분처럼 배짱이 없어요. 불안해서 못 삽니다. 알고 나면. 고치시겠습니까? 네. 고치실 거예요? 네. 그냥 당하고 말 겁니까? 아니요. 아니 위험해도 운만 좋으면 돼요. 운만 좋으면 괜찮다니까요. 그래봐야 20%만 손해보면 돼요. 운이 좋으면. 근데 운이 나쁘면 이 지금 손해보기라는 이 돈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건 뭐.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상으로 설명에는 좀 사업비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외에 좀 비디오는 이제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뭐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좀 물도 좀 마시고 여러분한테 질문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마워요.